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호재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 날씨가 이렇게 삶아지는 그런 그 날씨가 되었다가 오랜만에 이제 비가 보슬비가 내리면서 이 땅을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숨을 놓게 되는데요. 물론 뭐 비가 오면 힘든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해만 계속 뜰 수도 없고 비만 계속 내릴 수도 없는 날씨에 좀 가뭄의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더라고요. 오늘의 이제 방송은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2030년 월드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예선전 3경기를 치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출전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승을 하면 한 300억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원래 피파에서 줄리메라는 회장이 1920년대 후반에 세계적인 축구 대회인 월드컵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월드컵 대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 1930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루과이죠. 우루과이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우루과이에서 개최를 한다. 그래가지고 참가할 나라들을 다 참가시키고 나니 경제공황이 1년 딱 지난 시점에서 서로 안 나가겠다. 지금 경제가 지금 엉망이 죽겠는데 벌써 월드컵이야. 이래 돼가지고 안 나오다가 13개 국가가 이제 나왔는데 토너먼트로 이제 13개 국가가 이제 녹다운 시스템으로 이제 시합을 치르는데 결국 주최국인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월드컵이 34년 유럽에서 열린 대회부터 16개국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고 38년 대회에서 이제 월드컵에 걸맞게 아시아 국가가 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82년도에 2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 82년도 스페인 월드컵에서 소위 그런 11m 악마의 룰렛이라고 하는 그런 페널티킥 그러니까 이제 승부차기 지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력이 약한 팀이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무승부로 경기를 이끌다가 승부차기에서 한판 보겠다. 뭐 그런 전략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32개국으로 맞추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피파에서 내년도 월드컵을 북중미 월드컵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동반해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멕시코의 경우에는 얼떨결에 3번째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또 48개국으로 몇 개국입니까? 16개국이 늘어났나요?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파 입장에서는 흥행담보 돈을 위해서 16개국을 늘린 거지만 뭐 정상급의 국가들은 다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버드와이저라든지 이런 업체에서의 후원도 후원이지만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국가가 좀 출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아시아의 티켓을 8장 반으로 늘어가지고 중공, 그러니까 중국 위주 전 세계에서 말하는 본토 중국이 본선에 2002년도 이후 오랜만에 24년 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문제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개별팀으로 나오는 홍콩한테도 얻어맞는 주제에 월드컵 본선이 과연 언감생심 아니냐. 그래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축구 굴기를 외쳤습니다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력 선수들을 뭐 한 200억 정도에 스카우트 했다가 기화를 시켰는데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 같은 경우에는 피파 월드컵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루과이에서 월드컵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경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파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모양새는 돈이었어요. 돈이 이제 피파의 전부이다 보니까 피파는 어쩔 수 없어서라도 어떻게 되느냐, 이걸 노래 가사로 설명을 드릴게요. 피파는 장난을 좋아해. 피파는 장난을 좋아해. 장난일 뿐이야. 피파는 돈을 위해서 장난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장난을 좋아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돈을 좋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통적인 강호인 브라질부터 해가지고 유럽의 국가들이 우승컵을 나눠 가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대신에 축구 신생국이나 축구가 조금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돌풍파란 이 이변을 일으키면 이제 월드컵이 재미가 없어지고 돈이 안 된다 해서 막아라 이거예요. 막아라. 그래 1950년 브라질 월드컵부터 막아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그 조별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잉글랜드가 맞붙었는데 잉글랜드는 현대 축구를 고안한 나라답게 이렇게 우승 후보로까지 이제 보여줬어요. 그때 잉글랜드가 자존심을 꺾고 이제 처음 월드컵에 나갔는데 개막 첫 경기에서 미국이 1대0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1대0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등 외신 기자들이 잉글랜드가 미국을 1대0으로 이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정정 보도가 일어나죠. 그러자 피파가 난리가 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 중에 하나, 축구에서는 문외한일 수 있는데 왜 돌풍파란 이변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상위 라운드에 가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을 떨구자. 미국이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4년도 스위스 월드컵에서 본격적으로 월드컵을 꿈꾸게 되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 독자적으로 한 장을 두게 돼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2번에 걸쳐서 홈앤드 어웨이를 일본에서 벌이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선수들의 입국을 반대를 했고, 당시 감독이었던 이유형 감독과 그 유명한 누굽니까 김용식 헤드코치를 상대로 지면은 오다가 현대사를 빠져 죽어라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래 본선에 이제 일본을 꺾고 나가게 되는데, 아시아 대표로 나가게 되는데, 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당시 마법사 팀으로 불리우면서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준우승을 하고 말아버렸던 헝가리,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일정이 비슷했던 제1차세계대전 이후에 쪼개진 서독,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형제 나라라고 불리우는 터키, 이렇게 이제 맞붙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최정민 선수라는 스트라이크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0대9로 헝가리한테 지고 터키한테 0대7로 졌어요. 그런데 서독도 한 조였으니까 마지막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3차 라운드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왜? 돌풍파란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3차전을 필요하면 안 한다였어요. 그러면 한국은 일방적으로 서독과 경기를 치르지도 못하고 떨려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떨려나는 신세. 그러다가 언제입니까? 66년도인가요? 잉글랜드 월드컵. 거기서 이제 명레연 감독이 이끌던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북한 특유의 사다리 해병전법을 선보이면서 짝달막한 키에 이탈리아를 몰아붙여가지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왜 또 돌풍 파란 이변이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그래가지고 피파가 이제 좀 다그치는 가운데 8강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앞서고 있던 북한이 전반전에만 내린 4골을, 5골을 다시 허용해가지고 3대5로 대역전패를 당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스타 탄생한 사람이 검은 표범 그 포르투갈 에우제비오였지만, 3대0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자 북한이 4강에 진출해서 돌풍 파란 이변을 계속 일으킬 것을 염려한 심판진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북한이 반칙으로 끊었다고 봐지는데도 포르투갈이 공격에 유리하면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북한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포르투갈이 반칙을 안 한 것 같은데도 북한이 공격을 해서 슛을 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칙을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치사하기 그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1982년도에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당시 아프리카 국가로서 얼떨결에 본선에 오르게 된 알제리가 서독하고 칠레, 오스트리아하고 한 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알제리는 1승의 제물로서 본선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선 첫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제리가 그때 서독을 1대0으로 이겨버립니다. 세계 최고의 돌풍 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자 당황한 피파에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던 차에 2차전에서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되느냐, 알제리를 꺾고 소위 그런 알제리의 돌풍을 일단 잠시 잠재웁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차전에서 알제리는 칠레하고 붙고, 그 다음에 서독은 오스트리아하고 붙게 되는데, 알제리가 서독하고 먼저 경기를 전날 펼쳤어요. 칠레하고 먼저 경기를 펼쳐가지고,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오스트리아와 독일과의 서독과의 경기는 이제 경우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스트리아를 꺾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담아부재안합니다. 서독한테. 같은 게르만 민족이고 아래아인인데 같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서독이 어떻게 되느냐, 오스트리아를 1대0으로 이겨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전반 5분에 서독이 한 골을 넣자 그 다음부터 서로가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1대0의 스코어가 굳어지라는 듯이. 그래 1대0으로 승리를 해서 두 국가 모두 아래아인으로서 이제 아래아족으로서 올라가게 되는데, 아래아인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피파는 이제 멍 때리는 거죠. 알제리의 돌풍이 싫기는 싫었는데, 이런 담합의 결과가 나오다시피 하니까 피파가 머뭇거립니다. 아이고 우리는 몰랐다고. 그래서 1986년도 멕시코 월드컵부터 예선 3차전은 동시에 치르는 걸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엿장수 마음대로 농락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예선 첫 경기 개막전에서 로저 밀러의 환상 드리블을 앞세운 카메룬이 또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는 일이 벌어지자 피파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돌풍 파란 이변 없애라고 했는데, 결국 8강전에서 애매모호한 페널티 판정 끝에 잉글랜드가 3대2로 카메룬의 승리를 거두고 8강 돌풍에서 주저앉았는데, 피파는 늘 돈 때문에 장난질을 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리즘이라고 해도 장난질을 쳐서는 안 되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장난질을 자기들 마음대로 쳐오다 보니까네, 아직까지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리고 이제 대양주 북미 지역에서는 우승팀이 안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유럽과 남미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2026년도 월드컵을 특정 국가가 본선에 진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거 참 안 좋은 거죠. 전 세계가 한번 월드컵을 보이콧해서 아시아 북미 대륙
아프리카 대양주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피파의 농가는 이제 그만되어라. 그래 이제 내년도 월드컵에 우리가 또 진출권을 이미 따냈습니다만은 내년도 월드컵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피파의 바람과는 달리 이미 중공은 예선 탈락이 확실해지니까 신태용 감독의 뿌리, 축구 뿌리가 이제 살아있는 인도네시아가 4차 예선에 진출해가지고 기적을 바라는 가능성만 지켜보면 되겠는데요. 이상은 피파의 그런 그 돌풍파란 이변을 반대하는 농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새겨 들으시면서 월드컵을 관전하시면 더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